안녕하십니까? 전직 심장내과 의사 김영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평소 식탁에서 무심코 넣는 조미료가 단 하루 만에 혈압을 올리고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제한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식탁에서는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 등 나트륨이 많은 조미료가 매일 올라오죠. 특정 조미료의 과잉 섭취는 다음날 아침 두통, 어지럼증 같은 경고 신호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40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흔히 쓰는 조미료 6가지가 어떻게 혈관을 위협하는지, 그리고 맛을 잃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면 식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혈관과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명확한 전략과 실천 방법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말씀드릴 조미료는 바로 정제된 식물성 기름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식용유가 있습니다. 콩기름, 옥수수 기름, 해바라기 씨유 같은 기름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기름들은 공장에서 고온과 화학적인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기 때문에 원래 곡물이나 씨앗 속에 있던 좋은 영양분은 거의 사라지고 대신 우리 혈관에 부담을 주는 성분들이 남게 됩니다. 문제는 이 기름을 많이 사용하면 혈관에 염증이 잘 생긴다는 점입니다. 기름 자체가 산화되면서 몸속에서 불꽃처럼 활성산소를 만들고 이것이 혈관 벽을 손상시키죠. 그 결과 혈압이 쉽게 오르고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분들은 튀김, 전, 볶음 같은 기름을 많이 쓰는 음식을 즐기시잖아요. 저녁에 기름진 음식을 먹고 자면 밤새 혈관이 긴장된 상태로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두통이나 어지럼증 혹은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기름을 끊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정제된 식물성 기름을 줄이고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같은 자연 그대로의 기름을 조금씩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튀기기보다는 찌거나 삶고 볶더라도 기름량을 절반 이하로 줄여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지만 이것이 바로 내 혈관을 살리고 뇌졸중의 위험을 줄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생활 속에서 흔히들 있는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나쁜 예입니다. 70대 이모 씨는 손주들이 집에 오면 전이나 튀김을 자주 해주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하면서 기름을 아낌없이 붓고 여러 번 튀겨 쓰기도 했지요. 문제는 이 정제된 기름이 고온에서 산화되면서 혈관에 해로운 성분을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 이 씨는 저녁마다 기름진 음식을 먹은 뒤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자주 느꼈습니다. 어느 날은 심한 흉통으로 응급실에 갔고 의사에게서 혈관이 좁아져서 협심증이 왔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평소 과도하게 사용한 정제된 식물성 기름이었던 겁니다. 이번에는 좋은 예를 보겠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최모 씨는 기름을 꼭 써야 할 때만 소량 사용했습니다. 전을 부칠 때도 기름을 얇게 발라 구웠고 튀김은 특별한 날에만 먹었습니다. 평소에는 찜이나 삶는 조리법을 더 즐겼고 볶음 요리를 할 때도 올리브유를 조금만 넣어 쓰셨습니다. 덕분에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정기검진에서도 혈관이 깨끗하다는 결과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훨씬 가볍고 개운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은 나이, 같은 식습관처럼 보여도 기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정제된 식물성 기름을 많이 쓰면 혈관은 손상되고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이 커집니다. 하지만 조금만 줄이고 대신 찌거나 삶는 조리법을 택한다면 뇌졸중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라도 기름을 절반만 쓰는 습관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혈관을 위협하는 조미료는 바로 설탕과 시럽입니다. 우리는 달콤한 맛을 참 좋아합니다. 커피에 설탕을 넣기도 하고 과자나 음료수, 케이크, 심지어는 반찬에도 단맛이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이 달콤한 맛 뒤에는 아주 위험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설탕이나 시럽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속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췌장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잔뜩 분비해서 혈당을 억지로 낮추려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이 점점 말을 듣지 않게 되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혈관을 약하게 만들고 작은 상처에도 혈관이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옥수수 시럽, 흔히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라고 불리는 성분은 가공식품과 음료수에 아주 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성분은 설탕보다 더 빠르게 흡수되고 지방으로 쉽게 쌓이기 때문에 비만, 지방간,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문제를 한꺼번에 일으킵니다. 이런 질환들이 합쳐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사증후군이 되고 결국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을 몇 배나 높여버립니다. 더 무서운 점은 저녁에 단 음료를 마시거나 단 간식을 먹으면 밤새 혈당이 출렁거리면서 혈관이 긴장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두통, 어지럼증, 손발 저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자는 동안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음료수를 끊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달달한 음료 대신 물이나 보리차 혹은 무가당 차를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 때도 설탕 대신 소량의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쓰거나 아예 단맛 자체를 줄여서 입맛을 조금씩 바꿔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일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과당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하루 한두 개 정도로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단맛은 순간의 즐거움일 뿐이지만 그 대가는 우리의 혈관과 뇌가 치러야 합니다. 오늘 저녁부터라도 설탕과 옥수수 시럽을 줄이기 시작한다면 뇌졸중 위험은 확실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평생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설탕과 시럽이 왜 위험한지 실제 생활 속 사례를 들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쁜 예입니다. 60대 김모 씨는 저녁 식사 후 늘 습관처럼 달달한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밤 혈당은 계속 오르내렸고 혈관은 긴장 상태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심한 두통과 함께 어지럼증을 느꼈고 결국 병원에 가서 고혈압과 당뇨 초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하길 밤마다 드시는 달달한 음료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서야 생활 습관을 돌아보게 되셨습니다. 반대로 좋은 예를 볼까요? 같은 나이대의 박모 씨는 저녁에 음료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단맛이 당길 때는 사과 한 쪽 정도로 만족했지요. 덕분에 밤에 혈당이 크게 출렁이지 않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개운하고 컨디션도 좋았습니다. 정기검진에서도 혈압과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의사에게 생활 습관을 아주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차이가 결과는 크게 바꿉니다. 설탕과 시럽이 들어간 음료와 간식은 순간의 즐거움은 줄 수 있지만 그 대가는 혈관 손상과 뇌졸중 위험 증가입니다. 반면에 물, 보리차, 무가당 차, 적당한 양의 과일은 혈관을 지켜주고 아침을 건강하게 맞이하게 해줍니다. 오늘 저녁부터라도 나쁜 예 대신 좋은 예를 따라가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내 혈관을 살리고 뇌졸중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한국 사람이라면 된장찌개를 빼놓을 수 없죠.
된장은 전통 발효식품이라 몸에 좋은 성분도 많습니다. 실제로 된장에는 식물성 단백질, 이소플라본, 그리고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금 함량입니다. 된장은 100g당 평균 12에서 13g의 소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 5g의 두세 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된장을 매일 짜게 섭취하면 혈관 속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고 혈압이 쉽게 높아집니다. 혈압이 오르면 혈관벽에 압력이 가해져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작은 혈관들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면서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짠 된장찌개를 먹으면 밤새 몸속 수분 균형이 깨지면서 혈압이 더욱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새벽에 혈압이 급상승하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어제 저녁에 짠 음식을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된장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국물을 적게 먹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집에서 직접 담근 된장은 시판 제품보다 염분이 적으니 더 안전합니다. 소량만 사용해도 충분히 구수한 맛을 낼 수 있으니 짠맛을 조금씩 줄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된장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나쁜 예입니다. 65세방 모 씨는 하루 3끼 중 2끼는 꼭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짭짤해야 맛이 난다며 국물을 듬뿍 떠먹는 습관이 있었죠. 어느 날 아침 박 씨는 심한 두통과 함께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혈압을 재보니 180이 넘었고 MRI 검사에서 작은 뇌경색 흔적까지 발견됐습니다. 의사는 짠 된장찌개 국물을 매일 먹은 게 주된 원인일 수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평생 먹던 습관이 결국 혈관을 망가뜨린 것이죠. 반대로 좋은 예를 보겠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이모 씨는 된장찌개를 즐기되 국물은 거의 먹지 않고 건더기 위주로만 드셨습니다. 짠맛 대신 버섯, 애호박, 두부 같은 건더기로 맛을 즐긴 거죠. 또 된장을 직접 담가 쓰면서 시판 제품보다 염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됐고 정기검진에서도 뇌혈관 상태가 건강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고추장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양념이지요. 그런데 고추장은 3중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소금, 설탕, 그리고 발효 과정에서의 불균형입니다. 첫째, 고추장은 된장 못지않게 소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밥 한 숟가락에 고추장을 듬뿍 비벼 먹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둘째, 고추장에는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나 물엿이 첨가됩니다. 이로 인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고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혈당이 요동치면 혈관벽이 쉽게 손상되고 혈전이 생기면서 뇌졸중 위험이 올라갑니다. 셋째, 일부 가공 고추장은 발효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방부제나 인공 첨가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성분들은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고 혈액을 더 끈적하게 만들어 혈관 건강을 해칩니다. 결과적으로 고추장을 자주 많이 먹는 식습관은 고혈압, 당뇨, 그리고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특히 저녁에 고추장 양념 음식을 먹으면 나트륨과 당분이 동시에 혈관을 자극하면서 밤새 혈압을 올려놓습니다. 아침에 두통, 어지럼증, 손발 저림 같은 증상으로 깨어나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추장을 완전히 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추장은 캡사이신이라는 성분 덕분에 혈액순환을 돕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양 조절입니다. 밥에 듬뿍 넣어 비비는 대신
작은 양으로 맛만 내는 습관을 들이면 충분히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고추장은 매콤달콤한 맛 덕분에 밥에 비벼 먹거나 양념장으로 자주 쓰이지요. 하지만 역시 습관에 따라 건강이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나쁜 예입니다. 70대 김모 씨는 밥을 먹을 때마다 고추장을 크게 한 숟가락씩 넣어 비벼 먹는 걸 좋아했습니다. 매운 게 건강에 좋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 고추장에는 나트륨뿐 아니라 설탕, 물엿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결국 김 씨는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당뇨병이 악화되었고 고혈압까지 겹쳐 뇌졸중 위험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몇 년 뒤에는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예를 볼까요? 같은 연령대의 최모 씨는 고추장을 밥에 비벼 먹기보다는 소량만 양념으로 사용했습니다. 고추장의 매운맛과 향은 살리되 양은 반 숟가락 정도로 줄였고 나머지는 채소와 마늘, 생강 같은 재료로 맛을 냈습니다. 덕분에 나트륨과 당분 섭취는 줄이고 혈압과 혈당을 잘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기검진에서도 생활 습관이 좋아서 뇌혈관 질환 위험이 낮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된장과 고추장은 모두 전통 발효식품이라 장점도 많지만 잘못된 습관으로 먹으면 혈관을 크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양 조절과 현명한 활용입니다. 나쁜 예처럼 매일 짜게 많이 먹는다면 뇌졸중 위험은 높아지지만 좋은 예처럼 적당히 지혜롭게 먹는다면 충분히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5번째로 말씀드릴 조미료는 바로 소금, 간장, 젓갈입니다. 이 3가지는 한국인의 식탁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기본 조미료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3가지가 나트륨의 가장 큰 공급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소금부터 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나트륨 섭취를 2g 이하, 즉 소금으로 환산하면 5g 이하로 제한하라고 권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성인 평균 섭취량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하루 10g 이상, 즉 권장량의 2배가 넘습니다.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혈관 속 삼투압이 높아집니다. 이때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혈액량을 늘리는데 그 결과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혈압이 자주 오르내리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서 결국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간장 역시 문제입니다. 간장은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 자주 쓰이지만 소금보다 더 많은 나트륨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진간장 한 숟가락에는 무려 1g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된장찌개나 국에 간장을 여러 번 넣다 보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젓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치 담글 때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재료가 바로 새우젓, 멸치젓 같은 젓갈입니다. 젓갈은 발효 과정에서 감칠맛을 내지만 동시에 엄청난 양의 소금이 들어갑니다. 배추김치를 조금만 먹어도 이미 소금 섭취가 권장량의 절반 가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짠 음식을 저녁에 먹었을 때입니다. 밤새 체내 수분이 불균형해지면서 혈압이 오르고 새벽 시간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잘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조리할 때 소금을 반만 넣어도 충분히 맛이 납니다. 대신 마늘, 생강, 후추, 파, 고추 같은 천연 향신료를 더해 풍미를 살리면 짠맛을 줄여도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둘째,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물 속 나트륨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셋째, 김치나 젓갈을 먹을 때는 소량만 곁들이는 정도로 제한하고 가능하면 저염 김치나 절임 반찬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나트륨은 적당량이면 몸에 꼭 필요하지만
과잉 섭취하면 혈관에 치명적입니다. 특히 고혈압을 가진 분들에게는 뇌졸중의 직접적인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소금, 간장, 젓갈을 절반만 줄여도 뇌졸중 위험은 확실히 낮출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실제 생활 속 사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쁜 예로는 70대 김씨 어르신은 아침마다 김치와 젓갈을 곁들여 밥을 드십니다. 국물도 꼭 드셔야 속이 든든하다며 된장국을 가득 드시는데 소금 간을 진하게 해서 드시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먹어도 괜찮았다라고 하셨지만 혈압은 늘 150 이상으로 유지됐고 결국 뇌졸중으로 쓰러져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검사 결과 평소 지나친 나트륨 섭취가 큰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좋은 예로는 반면 같은 나이의 박씨 어르신은 조금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일 때 소금을 절반만 넣고 대신 마늘, 대파, 청양고추를 넣어 맛을 냅니다. 또 김치는 저염 김치를 담가 두고 먹을 때도 조금씩만 덜어내 드십니다. 국이나 찌개는 국물은 남기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습관을 들였죠. 이렇게 식습관을 바꾼 뒤로 혈압이 130대까지 내려가면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뇌혈관 건강이 많이 안정됐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이처럼 같은 음식을 먹어도 짠맛을 줄이고 국물은 남기고 저염식품을 선택하는 작은 습관이 뇌졸중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 간장, 젓갈은 맛을 내는데 필요하지만 과하면 독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간을 조금 싱겁게 하는 것이 뇌졸중을 막는 가장 큰 비결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살펴볼 조미료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오래전부터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있습니다. 특히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혈액을 묽게 하고 혈관 내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적절히 섭취하면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다 섭취입니다. 마늘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위장에 자극을 주고 혈액 응고를 지나치게 억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과도한 마늘 섭취로 인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생마늘을 공복에 많이 먹으면 속쓰림, 소화불량, 구역질 등 위장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고혈압이나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이 마늘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혈액이 너무 묽어져 멍이 잘 들거나 작은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다고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하루 12쪽 정도 요리에 넣어 향과 맛을 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생마늘을 바로 먹기보다는 조리 과정에서 넣거나 오일에 볶아서 향과 성분을 유지하면서 위장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다른 혈관 건강식품, 예를 들어 채소, 올리브유,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마늘의 장점을 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늘은 올바르게 사용하면 혈관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조미료입니다. 그러나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혈관과 위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있어 적당히 먹으면 혈관을 보호하지만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쁜 예로는 60대 이모 씨는 매일 아침 공복에 생마늘 3-4쪽을 그대로 씹어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혈액순환에 좋다는 말을 믿고 꾸준히 실천한 것이죠. 하지만 어느 날 속쓰림과 구역질이 심하게 나타났고 멍이 잘 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위장이 자극을 받아 소화불량이 생기고 혈액 응고가 억제되어 작은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건강을 위해 시작한 습관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준 것입니다. 좋은 예로는 반면 같은 연령대의 박모 씨는 마늘을 현명하게 활용했습니다. 마늘을 통째로 생으로 먹는 대신
요리에 한두 쪽만 넣어 볶거나 찌개와 볶음 요리의 맛과 향을 내는 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섭취하면 알리신 성분도 얻을 수 있고 위장에도 부담이 없으며 혈액 응고를 과도하게 억제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박 씨는 혈압과 혈액순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위장 문제도 전혀 없었습니다. 정기검진에서도 심혈관 건강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늘은 적당히 사용하면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훌륭한 조미료입니다. 하지만 나쁜 예처럼 과도하게 생으로 먹거나 공복에 반복하면 오히려 위장과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적당량, 조리 과정에서 활용, 다른 건강식품과 함께 섭취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마늘을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조미료로 현명하게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6가지 조미료가 어떻게 혈관을 긴장시키고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을 높이는지 살펴봤습니다. 정제된 식물성 기름, 설탕과 시럽, 된장, 고추장, 소금, 간장, 젓갈, 마늘 모두 우리 식탁에서 흔히 쓰이는 재료지만 섭취 방법과 양에 따라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될 수도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바로 적당히 현명하게입니다. 기름은 소량만 사용하고 튀기기보다는 찌거나 삶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설탕과 시럽은 음료나 간식으로 과하지 않게 조절하고 가능하면 무가당 차나 과일로 대체하세요. 된장, 고추장은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소금과 간장을 줄이고 천연 향신료로 맛을 내세요. 마늘은 하루 한두 쪽 정도 요리에 활용하면서 건강을 챙기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혈관 건강을 지키고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결국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평생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건강한 식습관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튼튼백세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